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잘 지냈나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공포라디오와 함께 약간 후끈후끈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 빙의 혹시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죠? 그 이후로 조금 이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벨라 씨 다이어트 살 너무 많이 빠졌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축적된 지방들이 워낙 많은지 아주 건강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 근데 오늘 사연도 지난 사연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딱 보내주셔가지고 편의상 제가 성함을 선미님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30대 초반인 선미님이 2009년도경에 부모님과 함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선미님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었는데 워낙 성격이 활발하기도 하고 거의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까르르 까르르 하는 그런 성격의 여학생이지만 항상 재밌는 거, 막 웃긴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말괄량이었었는데 그 노원구 쪽으로 이사를 한 뒤로부터 이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부터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상하게 보였다고요? 예를 들면은 된장찌개, 돈가스, 콩자반 그런 너무나도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반찬과 음식들인데 그 반찬들 위로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떡볶이, 제육볶음, 소세지 무침 이런 빨간 음식들은 마치 피를 뿌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미님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은 전부 다 독을 탔거나 피를 섞어서 나한테 주는 게 분명해.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만든 음식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집에선 엄마 음식을 먹을 텐데?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거부했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급식조차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정 음식들이 이제 차츰 그렇게 보이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오늘 피가 섞인 음식을 먹고 왔어. 오늘 이상한 약가루 뿌려진 음식 때문에 손에 그 가루가 묻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손을 씻기 시작하면은 그 가루나 피가 손에 묻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만 1시간 동안 씻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이든 밖이든 음식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먹는 걸 거부를 하다 보니까 살이 중학생인데도 28kg까지 빠졌대요. 그 정도 웬만한 초등학생들 이하 아니에요? 네. 오. 딸이 살이 쭉쭉 빠지고 먹는 걸 다 거부하고 막 음식에 이상한 거 섞였다 하지 막 손만 1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씻고 있으니까 선미님의 어머니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전문 상담도 받았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뭔가 상담을 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뭔가 MRI나 그런 거 다 찍어봐도 뇌에도 문제가 없고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다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까지 다 하고 상담까지 다 해봐도 아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좀 사춘기가 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냥 잘 지켜봐 라는 그런 주변 지인들의 말 때문에 그냥 눈여겨보는 정도로 하고 넘겼었대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심각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미님뿐만 아니라 선미님의 친오빠한테도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밖에서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아들이 집에만 들어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현관문에서부터 딱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더래요. 느낌이? 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왜 딱 현관문 앞에만 서면 이렇게 화가 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지? 라는 얘기를 엄마한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신나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너무나도 평온했다가 그냥 집 현관문 앞에만 서면 화가 막 부글부글 올라왔던 거야.
아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자 어머니는 그제야 아 이거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진짜 이 집에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는 점집을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게 됐었대요. 그 점집에서는 딸인 선비님한테 뭔가가 씌인 것 같다면서 부적을 써라고 했고 그 부적을 선비님 침대 밑에다가 넣어라 라고 알려줬었는데 그 무당이 이제 하는 얘기가 만약 이 부적을 침대에 넣고 나면은 딸이 지금부터 증세가 나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심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부적을 일단 써라고 하고 딸한테 귀신이 붙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 나아지거나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은 무서우니까 써야겠다 해서 썼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그 부적을 선비님 침대 밑에다 넣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선비님의 증상이 엄청나게 더 심해져가지고 막 욕을 심하게 하고 눈에 살기가 막 이글이글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엄마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막무가내로 엄청 심해졌고 심지어 아까 몸무게가 28kg. 28kg밖에 안 나간다고 했는데 애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건지 엄마가 막 막으려고 붙잡으면은 어머니가 휘청할 정도로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졌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아니 그럼 음식에서 그런 이상한 느낌에서 갑자기 완전 뭔가 변했네요? 완전 변한 거야. 그래서 놀란 어머니가 그 점집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부적을 썼더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당은 그 부적이랑 딸의 내면에 있는 귀신이랑 싸우고 있는 거라면서 조금 더 두고 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비님은 더욱 심해졌고 그렇게 심해지는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선비님 역시도 갑자기 막 물건 던지고 발악하고 화를 냈다가 5분 뒤에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방금 이걸 왜 다 부셨지? 왜 엄마가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에 침대에 앉아서 펑펑 우는 날들이 많아졌었대요. 약간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안 변화가 되는 왔다 갔다가 심했구나. 거의 다중인격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방금 전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막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막 난리를 치고 막 엄마 말 한마디 사소한 일 하나에 막 미친 듯이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에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딸인 선미 씨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큰 이모와 함께 경기도 김포에 있는 다른 점집을 또 찾아가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딸이 이런 거 겪었고 부적을 썼더니 이게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서는 그 무당이 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의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었대요. 바로 선미님이 전화를 했던 거야, 엄마한테. 지금 뭐하냐고, 어디냐고. 그런 전화였는데 점을 보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머 우리 딸이 지금 전화가 왔다고. 마침 무당이 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전화가 오는 애가 아닌데 왜 갑자기 전화가 오지? 라고 했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은 얼른 받아보라고, 나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얼른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스피커폰을 켜가지고 그냥 태연하게 엄마 지금 이모랑 마트에 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 대화를 하고 끊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미님의 목소리를 그 스피커폰으로 들은 무당이 방금 전화 온 게 진짜 딸 맞아? 진짜 딸이라고? 무슨 딸의 목소리가 그래? 왜? 그게 어떻게 중학생 목소리야? 30대 여자 목소리지. 라고 하면서 중학생 목소리가 아니라 30대 여자 목소리가 같이 들린다면서 마침 그 사진에서도 웃고 있는 선미님의 바로 뒤에 30대 여자 얼굴이 같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당장 그 노원에 이사간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면서 그 집 때문에 이 30대 여자가 붙어가지고 이
당신 딸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다. 그리고 목소리도 절대 어린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야 되고 구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당장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무섭고 또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친정에 있는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아는 점집을 또다시 소개를 받았고 거기는 전화점사를 보는 곳이라 그 외숙모가 이제 점집에 전화를 해서 아 우리 막내 고모 딸인데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었대요. 그러자 그 무당은 이제 전화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 딸을 죽일 생각이냐면서 당장 자신한테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아, 전화점사를 보는 원래 분인데. 그 전화점사도 보는 분이셨던 거지.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는 바로 그 외숙모가 전화점사를 종종 봤던 그 점집을 가게 되어서 굿을 결국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지만 무당은 굿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굿을 할 수 있다. 아, 나오고 나서. 아니, 굿을 하는 대신에 그 집을 나오는 걸 약속을 해라. 그러면서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했었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 집을 사서 들어오신 거였고 당장 집을 내놔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어떻게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갈 수 있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당장 이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딸이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딸 혼자 내보낼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게 어렵다라고 했더니 그 무당은 만약 이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 굿도 의미가 없고 굿을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굿을 할 거면은 이사 가는 조건으로 굿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어머니도 어쨌든 굿도 굿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렵잖아. 근데 막상 딸을 보니까 딸이 너무 진짜 뼈다귀 수준으로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행동들이 점점 지금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겠다. 그럼 딸만 내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 굿을 진행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굿이 끝난 다음에는 딸 그 선미님한테 집이 팔리기 전까지 잠깐 3개월 정도만 혼자 나가서 살 수 있겠냐라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당시에 선미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당장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어린데, 그치. 나이도. 그렇게 굿이 끝난 뒤에 선미님은 근처에 인근에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 그 집을 나오자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다 나아지면서 성격도 다시 돌아오고 마음도 몸도 너무 편안해지고 다시 이전처럼 쾌활한 성격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괜찮아지고. 그래서 지금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끔찍했던 시간들이라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었었대요. 와, 대박이다. 그럼 진짜 집의 영향이었네요, 100%.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당시에 구술할 때 그 무당이 아마 선미님과 그 가족들이 이 노원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직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직전에 살던 사람들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쳐서 나갔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선미님이 그 집에 더 있으면은 더 심각하게 미치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렸었는데 굿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집을 이사 올 때 계약을 할 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대. 근데 그 가족 중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대. 근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거야. 그치, 왜냐면 그때 당시엔 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리고 굿하던 당시는 자기 가족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니까 생각할 게 겨를이 없죠. 그리고 그 분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 동네에서도 슈퍼라든지 앞에 뭐 슈퍼 뭐 문구점 이런 데 있잖아. 동네가 다 아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 집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 소문이 돌 정도로 좀 유명했던 사람이었대. 아, 약간 동네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였구나.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거지, 어머니도. 인지를 못 하셨던 거지. 이웃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집에 이제 뭐 원래 살던 사람인데 굳이 그런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후로 어머니는 그 집을 결국은 팔게 되었고
어머니가 그 집을 팔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대. 왜냐면 이제는 내 딸도 나아지고 어쨌든 딸이 제일 컸으니까 딸이 나아져서 괜찮았지만 그 집을 팔면서 혹시 들어오는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집을 팔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셨지만 어떤 분이 이사 왔는지는 적어주진 않으셨네요. 네. 찝찝하죠, 솔직히. 우리 가족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 전 가족에서도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와, 대박이다. 집이 이래서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집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와닿진 않잖아요. 제가 겪은 게 또 아니다 보면 사람은 와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 또 들으면 진짜 집터와 또 그 집터에 맞는 사람이 또 진짜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이 새삼 진짜 존재하는구나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미님이 물어보셨던 게 왜 부적을 넣고 나서 더 심해졌는지 그리고 사진을 가져가면 그렇게 보이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게 약간 뭐 보통 감기 이런 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뭐 항체가 뭐 좋은 세균, 나쁜 세균 싸워서 뭐 이렇게 그래서 몸이 더 아프다 이런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부적도 약간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싸우느라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있나요?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들으면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짜 독감 주사 맞으면 그날 몸살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싸우느라 아프거나 더 심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빙의는 좀 다른 문제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빙의가 되게 심각하신 분들은 오늘 1월 1일이면은 1월 10일 날 빙의 구슬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날까지 난리가 나요. 귀신이 안 나가려고. 이해되죠? 네. 근데 이 부적 같은 경우에는 넣고 나서 마치 몸살 앓듯이 잠깐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빙의는 이거는 다른 문제긴 해요. 이거는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열받은 거예요, 더. 귀신이. 더 드러내는 네. 거예요, 그럼 자기 글을. 너네가 감히?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로 그 또한 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 네. 숨어있던 애가 이 부적을 씀으로써 나아가지고 너네가 감히? 하면서 더 난리치게 만드는 건데 이러다가 나아지면 괜찮은데 이러다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는 있긴 합니다. 맞아. 그리고 사연에도 더 심해졌다고 네. 했으니까 계속. 그래서 아마 그 무당분도 구술하라는 얘기를 자꾸 했을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약간 반신반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부적이라도 쓰세요 하셨던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러내서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서 어머니도 이게 이제 드러나고 너네가 감히? 하니까 얘가 드러나서 막 더 난리가 나니까 어머니도 이거 심각하구나 진짜 구술해야겠다라고 느끼셨던 거잖아. 맞아.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로서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구술하거나 해가지고 팍 빼야 되는데 그거를 엄청 센 애를 그냥 하나 딱 찌른 거예요. 찌르니까 우리 왜 영화에서도 보면은 큰 괴물을 죽일 거면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왜 꼭 그 주인공이나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창살 한번 딱 던졌는데 여기 딱 꽂히고 걔가 열받아갖고 딱 뒤로 돌아오잖아. 그리고 죽거나 그러니까 그 창살 던진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을 쫓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귀신 입장에서도 약간 도발한 거죠, 도발. 그러니까 네가 감히 해서 더 드러나서 이 따님이 더 미친다거나 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분들 중에 저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구술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구탈 뭐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부적을 써라는 얘기는 해요. 심각하신 분들은. 근데 저도 그 얘기는 해줘요. 부적을 썼을 때 운이 좋으면은 구술한 것처럼 얘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운에 기대를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처럼 지속해서는 좋을 건 없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거를 약간 판도라 상자처럼 오픈을 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는 해줍니다. 와, 근데 도발을 한 거면 그럼 진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도발을 한 거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족들도 이거 심각하구나 라고 알게 돼서 필요한 거지만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발견하자마자 바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빙의굿은 하기도 힘들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이 당사자 역시도 빙의굿을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다양하게 오는데 저는 진짜 많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이 사람은 심각한 빙의야. 근데
타기 전에 그러니까 굿을 잡고 나서 자기 마음, 내 마음만 잘 잡아야지. 나 이거 진짜 심각해. 나 맨날 되게 안 좋고, 나 이거 진짜 나 뭐가 있어. 나 굿 해야지. 하고 잡고 있잖아. 그러면은 꼭 지인들한테서 그렇게 연락이 온대. 갑자기. 뜬금없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그런 사례를 봤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되게 놀랐었거든요.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 오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안 하던 친척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 요즘 뭐해?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지? 뭔가가 있나? 뭔가가 굿을 하지 말라는 신호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 아, 평상시와 다른 것들이. 다 다른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괜찮으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에서 그 귀신이 주변까지도 다 건드려서 갑자기 연락 안 오던 사람들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도 왜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던 친척한테 연락이 왔지? 왜 갑자기 사촌한테 연락이 왔지? 이모한테 연락이 왔지? 왜 갑자기 지난 회사 상사가 요즘 꿈에 네가 나와. 너 요즘 괜찮은 거지? 라고 왜 갑자기 연락 오지? 나 이거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해서 그 또한 테스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심한 귀신일수록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 않고 가려요. 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본인 마음만 잘 잡으세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마음을 잘 잡으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빙의 굿을 잡는 분한테는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변도 잘 봐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귀신은 안 나가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굿을 잡고 가는 중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중에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그대로 부상이 난 거야. 그래갖고 깁스할 정도로 발목 부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지? 둘 중 하나인 거야. 얘가 귀신이 화가 났거나 아니면 나 굿하면 안 되는 건가? 그치. 왜냐면 또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돌멩이 밟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특히나 그런 상황이면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이렇게 있다.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신신당부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다리 다치셔가지고 굿판에 진짜 목발 짚고 오셨어요. 센 애들일수록 이 굿을 잡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날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좀 말하기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어떤 분이 날 잡고 그 자녀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저한테 제가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와서 지금 심각한데 진행을 하고 싶다. 근데 지방에 계시고 올라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출장을 좀 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저도 어쨌든 스케줄이 있고 사연 가지신 분 하나하나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시간을 조율하던 중에 며칠이 지났어요. 3, 4일이. 근데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 주 언제 갑시다. 이렇게 딱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자녀분이 가셨어.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도 하는 얘기도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굿은 제가 잘 안 해요. 저는 제일 만약에 빙의, 병굿이나 빙의굿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초반에 그 충격받았던 게 되게 컸었어요. 그러겠다. 네, 근데 그게 날이 막 길었던 것도 아니고 한 3일 걸렸거든요. 3일간. 그리고 거기서도 일정을 조율하고 저희도 일정을 조율한다고. 왜냐면은 그러면 다 스케줄이 다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그래 그러면 이때로 합시다 딱 하는 순간 잠수. 그리고 다음날 연락 왔어. 어젯밤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센 귀신이 붙으면은요 사형 선고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빙의굿은 너무 길게 안 잡고 너무 심각한 빙의굿은 나를 오히려 안 잡아요. 오히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오히려 그 귀신한테는 머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네.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신 분들은 오는 즉시 그냥 바로 뽑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가지 마세요. 붙잡아놔요. 그런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멀쩡했거든. 근데 딱 법당에 들어오자마자 미친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애기 소리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거실에 태윤 PD가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저 남자랑 둘이만 있으면 안 되냐면서 갑자기.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랑 그런 말 못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 되게 정상이었거든. 분명히 딱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근데 무슨 의자에 앉아서 무슨 대화하더니 머리야 이러더니 갑자기 팍 돌더라고 사람이. 머리야 하고 고개 숙이더니 머리야 이러더니 딱 도는데 눈이 다른 사람.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분은 진짜 심각한 그런. 심각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집에 안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정신 돌아와. 저 빼주세요. 선생님 저 심각해요. 머리야. 돌아.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거야?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붙잡아 놨었어요. 못 가게.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냥 바로 빼버렸거든요. 이런 분들은 집에 돌아가면은 귀신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점집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어, 이분도.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언니가 초반에 겪었던 그런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이상해. 정신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몰아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저는 좀 심각하게 얘기해 주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못 해주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제가 왜 많이 못 하냐면은 이게 또 이제 다른 무당들이 남용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충격받았었죠 그때.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너무 먼 지방에 계셨고 어쨌든 진찰을 해야 되는데 진찰조차도 출장을 가서 다 진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좀 잡는데 시간이 한 3일밖에 소요가 안 됐거든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언제 가야 하는데 근데 딱 그 사이에 가셨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부적을 넣고 나서 더 심해졌던 것 같고 사진을 가져가면 보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무당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누구는 자기마다 더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사진을 보면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사주를 보면 또 보인다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연관된 당사자가 오면은 이렇게 더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오셨거나 혹은 같은 자매가 왔거나 그러면은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나랑 친한 친구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동료야 그냥. 약간 건너. 네, 그러면은 뭐 보려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치면은 너무 가볍잖아요. 예를 들어서 벨라 씨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무리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료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허락도 안 해줬는데 그 집에서도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무당이 마음대로 그 집 영 떠갖고 봐버리면은 그 또한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봐줘요. 진짜 걱정을 하는 케이스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걔 운이 궁금해. 그럼 저는 조금 이런 얘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진 가져가면 보이는 거 그거는 무당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다. 근데 맞아. 그 이사를 가게 되면 구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당이 네네. 조건부로 내걸었던 거? 왜냐면 이사를 가면 사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좋은 질문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미 병으로 치면은 이미 박살이 났어 몸이. 그러면은 더 병은 안 생기겠지. 근데 이미 박살 났잖아. 그럼 고쳐야죠. 예, 진짜 손님분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 가게 들어와갖고 우리 다 미치고 다 귀신 붙은 것 같고 그러면은 좀 구슬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러면은 그 돈으로 왜 이사 가고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 사연자분이 선미님이 어머니가 물론 3번을 거쳐서 하시긴 했지만 빨리 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병으로 치면은 그 집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계속해서 암으로 치면 암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사를 간다는 거는 더 이상 생기진 않겠지. 근데 이미 퍼진 거는 빼야겠죠. 예, 그래서 2가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령 구술했다 하더라도 이미 오염이 된 거는 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하는 데 계속 생기겠죠? 그럼 이사를 가게 되면은 썩어 있는 상태에서 가겠죠? 그러니까 호전은 안 되는 거죠. 더 생기진 않겠지만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선미 씨 어머니가 갔던 무당분이 이사하세요라는 말을 안 했으면 사실 근본적인 건 해결 안 되고 그냥 굿만 해서 현재의 상황만 나아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무당이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슬에서 그 귀신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네, 근데 그 무당분은 그 귀신을 안 건드린 거지. 응. 그 귀신을 안 건드리고 선비님만 이미 오염이 된 거를 빼내고 방어막만 씌우고 내보낸 거야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집도 다 도망가세요라고 해버렸던 것 같아. 그럼 또 방법이 또 여러 다 가지구나. 달라요. 근데 이게 저도 이분을 직접 안 뵈서 모르겠지만 너무 셀 경우에는 우리도 그러잖아. 부딪히기보단 도망가자. 그쵸. 도망가는 게 우리 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언을 하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귀신을 불러다가 소멸시키는 것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당분들의 스타일이고 또 그 귀신의 힘의 차이겠죠. 이거는 제가 막 말로는 그거 다 소멸시킨다는데 이렇게 뭐 누군가는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본 경우가 아니라서 또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되게 다르네요. 상황에 따라. 그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굿은 100가지 100 전부 다 다르다고. 맞아. 다 똑같지가 않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을 저희가 지금 공포 라디오 얘기를 항상 할 때 너무나 매번 다른 얘기들과 약간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어도 디테일들은 결국 다 다르니까. 왜냐면 우리도 사연 받다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굿했던 내용들을 다 듣잖아. 그럼 다 다르다 보면은 이 사연자가 어떻게 굿했는지 저 사연자는 또 어떻게 굿했는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무당은 굿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야지 나 굿해주겠다. 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귀신을 소멸 안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만 도망갔다는 뜻이야. 근데 가장 심각한 선미님부터 먼저 대피시켰다는 거지. 가장 필요한 어찌됐건 해결책이기도 하고 지금 그때 상황에서. 그치. 네. 신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기한 것처럼 다음 사연이 바로 또 다른 식으로 구슬했던 무당에 다른 식으로 빙의구슬 하셨던 분의 아주 또 흥미진진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